안녕하세요. 2025년 드디어 시즌4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들을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를 깊이 나누었는데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번에는 더욱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기 위해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오늘 시즌4의 첫 번째 회기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시즌1에 참여하셨던 뚱이님, 시즌3에 참여하셨던 펭귄님, 그리고 이번 시즌에 처음 참여하시는 민들레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누군가입니다. 각자 정신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왔는지 그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각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먼저 뚱이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뚱입니다. 나이는 올해 40이 되었고요. 센터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오게 되었고 다닌 지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혹시 자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귀염뚱이요. 귀염뚱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귀여운 아이템이나 소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평소에 되게 즐겨하거든요. 가끔 귀엽단 말 듣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가끔 귀엽다는 말도 듣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옷이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요. 네, 얼굴도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활동 있으세요? 저는 센터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음악 치료, 뜨개질, 난타,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어요. 혹시 참여하시는 프로그램들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프로그램 있을까요? 뜨개질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뜨개질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성취감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 오신 민들레님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62살 6학년 2반 민들레입니다. 와. 저는 이 진단을 받은 게 조울 우울이었거든요. 그리고 잠을 못 자서 수면제도 복용하고 있는데요. 한 15년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약을 먹고 안정적이게 그냥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자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저는 천사인데 눈물 많은 천사? 눈물 많은 천사. 네. 왜 그렇게 그래요. 생각하세요? 제가 모든 걸 뭐를 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막 차게 이제 내가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고 항상 허전해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 많은 천사. 감사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활동하시는 거 있을까요? 시에서 하는 공유 냉장고라는 그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 뭐 떡이나 뭐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게 많아요. 물품이. 그러면 나눠주기도 하고 놨다가 가져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에요. 또 센터에 제가 하는 거는 커피 바리스타 참여하고 있어요. 매주 이제 수요일이랑 목요일 날 저렴한 가격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관부. 어디 지나가는 사람도 너무 좋고. 네. 만관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펭귄님 간단하게 네.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펭귄이고요. 50대예요. 진단명은 성인 ADHD와 우울증이에요. 본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펭귄님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는 에너자이저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꽃꽂이를 할 때 한 번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한 이틀이 걸린다 그래도 쉬지 않고 에너지 넘치게 끝을 보고 마는 성격이라서 그걸 다 해놓고 성취감을 몇 번 뒤에 이제 그때까지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성인 ADHD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그런 활동하시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주부면서 50대 갱년기라서 요가를 괜찮다고 해갖고 등록을 해서 가게 됐는데 요가는 진짜 여성들의 갱년기 스트레스 푸는 것과 충분히 쉬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쫙 펴주면서 하니까 저한테 정말 잘 맞아요. 그럼 각자 정신건강 문제를 처음 겪었을 때 경험은 어땠는지 증상 나타났을 때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재혼하시면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새어머니랑 저랑 좀 잘 안 맞고 약간 마찰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제 감정이 그게 다래가지고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고 막 자살 시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제 미친 거 아니냐고 신고하려고 하셨는데 그때 그 장면이 아직도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극복했는지는 극복은 사실 못했어요. 근데 남동생이랑 분가를 하게 됐는데 네. 분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안정돼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대 분리를 하면서 네. 본인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이제 겪으시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이나 자원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전문 기관을 알고 방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저는 제가 막 이런 곳이 있는 걸 몰랐는데 이제 어디서 들어가지고 이제 전화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센터까지 제 발로 오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말을 들어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좋고 저랑 비슷한 회원분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대인관계 회복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요, 결혼하고 10년 정도 있다가 남편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내가 그런 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매일 이제 죽는다고 한 3, 4년을 막 약도 먹고 자살도 기도하고 맨날 그러고 그러니까 친정 아빠가 나를 제천으로 데려가서 아이도 유치원 다 보내고 막 학교 보내고 이러고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막 이제 한 4년 동안 나를 돌봐줬어요, 아빠가. 그러시다가 내가 도저히 막 몇 번씩 자꾸만 이제 안 살려고 자꾸만 이제 몸무게가 33kg 나가고 막 이럴 때는 진짜 막 아빠도 너무 이제 죽겠거니 하고서 그 정신병원이라는 데를 나를 우리 엄마가 거기다 넣었어요. 죽을까봐. 현재는 내가 그냥 유지하고 별 자살하려고 안 하고 10년 동안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은 그냥 안정적이게 약 먹고 생활하는 것 같아요. 물질하고 친구죠. 의지할 수 없는 나 혼자뿐이 없으니까 사는 게 그러니까 뭐 강아지를 키우지만 그거는 거기에 준한 거고 같이 막 우울하고 뭐 할 때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좀 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친구. 저 있잖아요. 네. 제가 시간 약속을 너무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딱 맞게 교차하잖아요. 근데 제가 늦게 옴으로써 그분한테 피해가 되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눈치가 보고 이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모임할 때는 10명이 모이는데 제 친구들 9명이 다 왔는데 저는 또 늦었어요. 무슨 핑계든 아무튼 돼가지고 항상 늦어서 시간 약속 못 지키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쟤는 좀 자기만 생각하고 항상 핑계를 대고 게으르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애들이 좀 이해를 해줘서 친구들이 이해를 해줘서 그냥 보냈는데 제 아는 동생이 이거 좀 심각하고 좀 문제가 조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거를 느끼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성인 ADHD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 진짜 어려웠어요. 처음 알게 됐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늦는 거라는 거. 그러면 펭귄님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랑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힘들었을 때는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처음에 받을 때는 상담을 많이 해줬는데 두세 번째 갈 때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상담을 안 해주시고 약만 딱 주고 약 2개 정도 주고 이제 또 바로 또 다음 주 이렇게 되니까 제가 뭐 이게 되는 건가? 나는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망설이고 있다 약만 먹는 중에
센터에 와서 상담 신청을 해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상담에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서부터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ADHD가 있고 그 다음에 우울한 게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알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래서 이랬구나 그런 거를 상담이 제일 중요했어요. 저는 약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상담으로 많은 걸 깨달아서 다른 분들도 병원과 함께 병행해서 정신보건센터의 주간재활에 등록하셔서 이렇게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한두 개씩 하고 하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도 성인 ADHD는 좀 더 네. 약값이 좀 저한테 부담됐어요. 우울증보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 사업 그게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 비싼 약을 먹어도 저기 도와주니까 네. 예, 부담이 적죠. 부담이 적어요. 그러면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네. 정신장애 진단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뚱이님 있으실까요? 오,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네요. 어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오. 약간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음. 병을 스스로 정확히 인지하는 것. 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본인의 병식도 이해를 해야 되고 본인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본인이 먼저 인지를 하고 나는 그렇구나,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는 순간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를 그 내 병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죠. 괜찮은 그건 거예요. 편해지는 거지. 그렇죠. 인정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정을 삶이 못 편해지더라. 하거든요. 그건 안 하니까 맞아요. 인정하는 거지. 내가 이런 질환도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나서부터 인정하지. 시작인 것 같긴 네. 하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이제 뚱이님, 그리고 펭귄님, 민들레님, 그리고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각자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정신 건강에 대해 이해가 조금 넓어졌길 바랄게요. 네. 다음 회계에도 더욱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뵐 예정이니 그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외치고 끝날까요? 네. 다음에도 고정! 제발! 제발요!